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홍보,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천적 운영관리 과제는 뭘까요? 알리는 거죠. 홍보. 그 다음에 지역사회 또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냐,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홍보에 주목할 때 2004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직은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18년 됐나요? 네, 18년 됐습니다. 아직은 이 공적기관에서 18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된 2014년 통합학술대회,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실천적 과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사회에는 가족뿐 아니라 아동, 여성,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민간 전달 체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고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홍보라는 운영관리의 과제를 강조할 수 있겠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는 우리 교재 여러분들 300인가요? 300페이지에 보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 PT 자료에 떠 있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8-3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의 3단계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이름 알리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 알리기죠. 그 다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건강가정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설득까지 이어지도록 기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역사회에 이미 다른 유관계들이 그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시범 서비스하고 2005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법이 발효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홍보, 열심히 이름 알리기,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을 알리기, 그리고 고객들한테 설득을 하기, 이렇게 해서 위상을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 마케팅 관리에서 홍보는 궁극적으로 위상 정립을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죠. 즉, 홍보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이나 실제적, 잠재적 이용자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릿매김될 수 있도록 강한 소구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홍보는 보편적으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마케팅 관리의 한 과정이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케팅은 제품이나 아이디어, 서비스를 창출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배포하며 개인 및 조직체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교환을 성립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홍보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왜 홍보를 할까요? 그것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홍보가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홍보가 없으면 아무도 이용할 수가 없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서는 마케팅, 홍보 등의 적극적 경영 원리를 그동안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해당 기관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적 향상, 주민 친화적 강화 등을 목표로 한 홍보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공적기관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홍보는 기관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효과에 국한되지 않고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양성과 유지,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기관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하면서 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홍보가 잘 되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기가 쉽죠. 동시에 자원봉사자나 후원자가 기관을 홍보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 전략으로
팜플렛, 포스터, 스티커, 기념품, 그 다음에 소식지, 홈페이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SNS로 많이 하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요즘은 또 그걸로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뭐 누가 뭐 돌아다니면서 스티커를 본다든지 팜플렛 보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지역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여러 가지 SNS 활동, 그걸 아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자원 개발은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을 창출하고 활용함으로써 센터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 자원의 총량도 증가되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운영관리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의 자원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는 매우 다양한데 이때 다양한 자원을 조직하고 상호 교환과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 해결에 개입하기 위해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강점을 갖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실천에서 네트워크는 긴급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특정한 시기와 사안에 보다 견고하게 조직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요즘. 자,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이 개발되고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로써 기관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 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자원봉사, 후원 등의 기회가 많아져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자원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재능 기부죠. 이런 거. 또 이로써 주민들의 지역 소속감, 봉사를 통한 자존감 이런 것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에는 국가는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나아가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3조에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사업을 육성,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개발은 그 어떤 기관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적절하고도 타당한 운영관리의 과제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이라는 운영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지역 조직화 혹은 주민 조직화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민이 중심이 된 공동체의 거점이 되고 이 거점을 통해서 품앗이와 공동육아, 자원의 교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 조직화 과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물리적 공간이나 하드웨어가 가능한 경우 예컨대 건강가정, 사랑방과 같은 주민들이 모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천적 운영관리 과제의 마지막 요소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하게 된 전달체계의 경우에 기존의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도 중요한 운영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건강간증지원센터의 위상과 입지를 고려할 때 이미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시설, 즉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민간단체, 대상별 시설 등이 있고, 이러한 기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부분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자원을 교환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더 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 그 결과로 주민들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네트워크 구축의 장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그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공적, 대표적 건강가정 서비스 전달 체계이며 전문가가 배치돼서, 전문가는 누구요? 건강가정사라고 했어요.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는 뭐예요? 하나로, 한 개로, 한 단어로 말하면 끈이죠. 연결.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간에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혼자 무인도에 있는 그러한 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인적인 연결, 인적인 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나가면서 아마 충분히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사회 안에 살아야지 인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사람도 싫고 인간도 싫고 모든 거 다 싫어. 그러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나 영리, 비영리 경영체, 민간기관, 공적 전달체계, 학계 등과 어떠한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한 거에 강조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구축의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족 및 가정생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의 복합성, 네트워크 구축의 이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앞에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러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가족 문제 해결과 예방, 가정의 건강성 증진 등과 관련되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단일 기관들이 가진 서비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조직들 간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규모와 예산, 인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제한된 자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이나 시설들과 사업의 공동 개발, 인적, 물적 자원의 교환, 정보의 공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자원의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대학,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전문 강사, 전문 상담사, 슈퍼비전 및 컨설팅 전문가와의 연결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로 자리매김됨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연계의 주축이 되고 나아가 사회 통합과 사회적 연대의 문화를 주도해가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은 일정한 주제와 상황별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기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은 위기가족이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관련되는 기관과의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건강가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면은 기업과 연대해서 가족 친화 문화 조성, 기업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업의 가족 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등 관련된 업무를 특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건강가정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양성평등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좋은 부모 발굴과 시상식과 같은 문화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특화된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것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는 홍보,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예.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면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겠죠. 내가 홍보하는데 다른 기관 가서 홍보하지 혼자 여기서 막 떠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다른 기관과도 같이 또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되고, 네트워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 사람 잘 알고 친하던 사람이니까 또 내 기관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또 공유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개발이 이루어지고, 자, 이러한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는 기관을 홍보하는 주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와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별도의 과제가 아닌 통합적 과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홍보나 네트워킹,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적이고도 차별적인 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즉,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차별적인 사업 수행에 역량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기관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일정 사업 영역에서의 질적인 우월성, 우수한 인적 자원,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의 체계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타기관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네트워크할 이유가 없죠.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 또한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홍보 또한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기회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독립성과 협력, 이 두 가지 요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일 혹은 더 잘하는 분야가 있어야지 협력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독창적이고도 차별화된 사업 수행의 역량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적자원 관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적자원 관리. 한 조직의 수준은 근무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관리에서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인적자원, 여러분들이 많이 갖춰야 될 인적자원입니다. 즉, 근무자의 입장에서 조직은 자신의 생업이 이루어지는 일터죠.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경력 축적이 이루어지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그러한 추세가 더 강조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직의 구성원들이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조직 차원에서는 근무자를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조직의 입장에서 근무자를 채용하면 월급을 주고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이 들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 조직을 위해 일하는 인적 자원으로서 조직과 함께 성장하며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죠. 조직의 입장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곧 인적 자원의 역량과 잠재력 증진으로 이어지는 지고, 이는 또 업무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죠. 그 다음에 조직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틀과 체계를 갖추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적 자원 관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해당 조직이 근무자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관리 활동입니다.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만족도와 조직 충성도가 높은 근무자가 있고, 또 동일한 업무 부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이 큰 근무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적자원 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소규모의 조직은 근무자 간의 정서적 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천 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몇몇의 근무자들 간 사이가 좋지 않거나 혹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다른 근무자를 배제하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조직 자체가 큰 경우에는 그다지 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10에서 20명 사이 근무하는 소규모 조직에서 두세 명이 친하고 두세 명이 따돌림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위험 요소까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조직 안에서 학연 혹은 지연 등으로 인한 소그룹이 형성되면은 전체 조직 문화 차원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소규모 조직의 특성이 인적자원 관리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방안, 그리고 근무자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사관리 규칙이 있어야 조직의 견고함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효과적인 업무 성과를 위해 근무자의 직무 만족은 필수적인 선행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휴먼 서비스의 생산의 질은 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영리기관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은 중요한 관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무자들의 직무 만족을 위해 개방적인 소통 시스템, 근무 애로사항 분석과 개선을 위한 계획과 실천, 근무 만족도 조사, 업무 몰입과 업무 효율성 분석 및 진단, 직업 경력 인정 방안, 학력 경력 업무에 부응하는 임금 체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및 예산 편성, 투명한 승진 사다리 마련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들은 다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 조직으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만큼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선적인 운영관리의 과제로 처리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지금 이렇게 많이 돼가고 있죠. 거의 다 됐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건강가정 서비스 지원자 측에는 대표성을 갖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가 계속 했어요. 네. 그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센터가 병행하고 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에서 소개한 같이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과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긴급하고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법 조항을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겠는데 그러나 이제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건강가정 정책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범주 속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전달체계 구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또 통합센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거는 아직 통합 전 교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게 된다면은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근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뭡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정부 차원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요. 결혼 이민자 아동 양육 지원 방문 교육 시범사업 추진하고 한국어 교육 및 아동 아동 양육 방문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추진.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리 보내죠. 그 다음에 시도에서 거점 시군구 내 아래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기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전달체계 기능과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센터장 있고 교육, 상담, 문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파트별로 한 파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조직을 알게 되면 그 기능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거의 비슷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가족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4년도에서 15년 사이에 22개소였는데 2016년에들은 78개소,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1개소였는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개냐? 207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그 사업 주체별 역할,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하고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건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비슷한 업무인데 여기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 지원만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예.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사업인데, 사업은 뭐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강가정 사업의 전달 체계, 조금 이렇게 마지막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거,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 여기서부터 수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도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